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노입니다. 자, 오늘 해볼 얘기는요, 슬램덩크 얘기입니다. 네, 갑자기 웬 슬램덩크인가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본에서 더 퍼스트 슬램덩크, 슬램덩크 극장판이 나왔습니다. 이게 TV 애니메이션 지나고 나서 진짜 거의 20년이 다 된 것 같아요. 20년이 넘었을 수도 있고요. 지금 극장판으로 나왔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할 예정이거든요. 저는 국내에서도 흥행이 제법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슬램덩크 팬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본의 어떤 극장판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만화 원작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 사례를 통해서 증명해 왔는데, 물론 대표적인 거는 역시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이죠. 무한열차 편에서 정말 이 가능하구나 이런 걸 보여줬었고, 그 전에도 뭐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라든지 명탐정 코난 극장판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관객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해 왔습니다. 슬램덩크의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잖아요.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슬램덩크 극장판이 만들어진다고 했었던 2년 전부터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제가 라이브라든지 이런 데서 몇 번 얘기를 했었겠지만 산왕전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이제 공공연하게 돌고 있었어요. 그때는 어떤 정보가 많았냐면 이제 중국 머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노우에 타케이코가 혹은 뭐 토에이가 혹은 슈에이샤가 왜 갑자기 슬램덩크를 이 시기에 아무 뜻도 의미도 없이 왜 갑자기 극장판이 나오느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었었는데, 그거를 풀고자 했던 게 이제 모바일 게임 슬램덩크였죠.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슬램덩크에서 판권을 사서 게임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가 있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이 캐릭터 저작권을 사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 모바일 슬램덩크를 만드는 이 게임사는 캐릭터마다 판권을 사봐야 되는데, 이 캐릭터의 판권은 슈에이샤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토에이 애니메이션이 갖고 있었고, 토에이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을 한 작품에 대해서만 판권을 획득해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에이 입장에서는 중국에 라이선스를 팔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야 되고, 그래서 슈에이샤를 설득해야 되고, 슈에이샤는 타케이코 이노우의 원작자를 설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어쨌든 돈만 있으면 만들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케이코 이노우의 허락, 원작자의 허락과 슈에이샤, 토에이 애니메이션 모두가 결합해서 만들었고, 이건 산왕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시가 되는 거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여부가 어떤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유가 어쨌든 슬램덩크 극장판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우리로서는 반길 만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내용이 되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램덩크 극장판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TV 애니메이션이 어디서 끝났냐면 전국대회, 인터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이제 전국대회 가자 하면서 쭉 나가면서 끝나는데, 그 뒷얘기는 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도내 대회까지, 카나가와현 도내 대회 그 마지막 내용까지를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슬램덩크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캐릭터들, 풍전의 캐릭터들이라든지 지약고교의 마성지라든지 설정으로만 존재하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김판석이라고 누가 봐도 샤킬 오닐인 것 같은 그런 친구들, 이런 캐릭터들이 못 나온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이제 극장판이 나오면은 그런 부분의 판권을 다 같이 팔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극장판은 이 슬램덩크에서 최고의 명장면, 최고의 명경기라고 인정받고 있는 산왕전 이야기입니다. 슬램덩크가 전설이 된 것도 바로 그 산왕전 때문인데요. 이 산왕전을 앞두고 나서 빌드업도 좋았고요. 그리고 바로 2회전에서 당시 이제 일본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하고 맞붙는다라는 거였죠. 그 고등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대학 농구팀이랑 붙어서 대학 농구팀을 박살낼 정도. 그것도 이제 졸업생들, 산왕고고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대학 농구팀을 박살낸다라는 건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만화적인 그런 거였죠. 정말 무적의 팀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한, 그게 산왕공고였습니다. 산왕공고하고 이제 북산하고의 마지막 경기, 그 마지막 대결에서 진짜 명장면도 많이 나왔고, 왼손은 거들 뿐이라든지 산왕의 특기라고 할 수 있는 올포트 프레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정말 명장면들이 쏟아졌던 게 슬램덩크의 마지막이었죠. 그리고 그 전설적인, 하지만 이 사진이 사용되는 일은 없었다,
산원과의 경기에서 모든 힘을 다 써버린 북산은 다음 경기에서 거짓말처럼 패하고 말았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딩을 내는 어떤 타케이코 이노우의 방식도 굉장히 멋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슬램덩크를 보고 있으면 작화의 발전이 눈에 확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슬램덩크를 그리면서 타케이코 이노우에라고 하는 이 만화가의 작법이 완성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작품들은 슬램덩크만큼 이런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작품은 없어요. 베가본드의 그림이 정말 훌륭하다라고 느끼면서도 그게 막 1권부터 뭐 십몇 권 여기서 막 엄청난 발전을 보이진 않잖아요. 슬램덩크가 이제 산왕전쯤 되면은 거의 그림체적으로는 완성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타케이코 이노우에는 일본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이런 작가로 알려져 있죠. 정말 엄청 커다란 그림 같은 거 되게 잘 그리시잖아요. 이런 작도라든지 별도의 이런 길이라든지 비율을 재는 거 없이 그냥 쓱쓱 그리는데 커다란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타케이코 이노우에게는 주온 글씨가 있는데 그게 이제 트레이싱 논란입니다. 그래서 그 슬램덩크에 나왔던 많은 장면들이 이제 트레이싱을 했다. NBA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가져온 장면들이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보느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레이싱을 한 건 사실인데 트레이싱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나 이거를 어떤 오마주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중요 장면에서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실제 경기에서의 모습이 있었을 거고 실제 경기에서의 모습을 만화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트레이싱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몇몇 장면들은 잘 알고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로 심한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거를 좀 봐야겠습니다. 이처럼 슬램덩크는 진짜 대단한 작품인데 문제는 이번 극장판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뭐냐면 주인공의 교체죠. 네, 주인공이 원래는 강백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송태섭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그 슬램덩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가서 보지 않는 한 지금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인공이 교체가 됐다고 해요. 주인공이 왜 교체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타케이코 이노우에가 다른 캐릭터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남아있는 아쉬움이 없는데 송태섭이 많이 아쉬운가 보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슬램덩크에 나오는 주역 캐릭터들 이 주역 캐릭터들의 서사가 거의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강백호 이야기야 더 할 게 없잖아요. 강백호가 어떤 캐릭터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1권부터 노력을 시작했고 마지막 권까지 강백호의 성장이 쭉 이어지면서 양아치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학생인데 뭐 그렇게 남들을 괴롭히려는 마음은 없는데 아무튼 싸움도 잘하고 거친 친구라서 자기 친구들이랑 그렇게 싸움하러 다니니까 양아치는 맞죠. 다들 무서워하고. 근데 그런 친구가 폭력적이었던 그 친구가 한 사람의 스포츠맨으로 이제 거듭나는 이야기를 그린 게 슬램덩크잖아요. 그래서 뭐 강백호 얘기는 할 게 없고 서태웅의 서사도 굉장히 잘 풀었어요. 강백호의 목표이면서 그리고 천재적인 농구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진출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도 되게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최치수 캐릭터도 그가 가지고 있는 전국대회에 대한 집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열등감, 다른 선수들을 향한 부러움 이 모든 것들이 잘 표현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좋았다. 더 얘기하자면 이제 정대만이죠. 정대만이야말로 앞부분에 그 안 선생님 농구가 하고 싶어요를 통해서 서사가 완성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 불꽃남자 정대만이라는 캐릭터로 가면서 정대만이 활약할 때마다 남자들에게 굉장히 뜨거움을 전달해주는 그런 캐릭터로 남았거든요. 근데 유독 송태섭은 이한나와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별로 알려진 게 없고 마지막에 북상고 농구부의 주장이 되는 선수인데도 중간에 개인적인 스토리가 거의 없어요. 그냥 강백호처럼 그냥 많이 차였다. 농구 실력이 뛰어나다. 이 정도만 있지. 이 친구가 가족 관계가 어떻고 이 친구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농구는 왜 하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구나. 그래서 이 섬에서의 이야기 단편이 나온 것도 그렇고 그리고 슬램덩크의 작가인 타케이코 이노우에가 칠판에 그린 그런 만화들에서도 유독 이제 송태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송태섭 서사에서만큼은 아쉬움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라이벌 선수들도 되게 많은 것들이 표현됐는데 유독 송태섭만 그런 게 잘 표현이 안 됐어요. 근데 송태섭이 또 활약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눈에 보이는 활약이 없거든요. 산왕전도 그렇고 해남도 그렇고 능남도 보면은 송태섭은 항상 자기가 어려운 상대랑 싸우고 있고요. 송태섭은 포인트 가드인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포인트 가드잖아요. 3점이 없는 포인트 가드라서 패스와 드리블로 뚫어가는 건데, 마지막 산왕전에서 뭐 넘버원 가드를 이렇게 쓰고서 한나 버프를 받는 그런 장면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활약이 좀 아쉽죠. 결정적인 상황이 없으니까. 산왕전에서도 서태웅은 일단 자신을 완전히 누르는 정우성이라는 상대와 싸워야 했고요. 최치수는 자기가 실력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처음 만났죠. 신현철을 극복하기 위해서 변덕규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그러면서 성장하는 장면을 또 넣었어요. 완성된 캐릭터에게 성장을 한 번 더 집어넣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정대만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백호도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송태섭만큼은 이명헌을 상대로 그렇게 막 인상적인 걸 보여주거나 뭔가를 막 극복하거나 이런 걸 보여준 게 되게 적어요. 단신 선수에게 남은 건 드리블 뿐이다 라는 장면은 참 좋았지만 그거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작가 입장에서는 송태섭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쉬움을 이번 작품을 통해서 털어내고 싶다. 그래서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송태섭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게 아마 타케이코 이노우에가 남긴 마지막 퍼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슬램덩크의 후속작이 나올 거라고 정말 행복회로 막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어렵잖아요. 타케이코 이노우의 나이도 많이 들었고 슬램덩크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뭐 베가본드라도 좀 끝을 내줬으면 이게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걸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다고 다른 작가가 그리면은 드래곤볼 슈퍼 꼴이 난다고요? 드래곤볼 슈퍼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극장판이 가장 완성도가 있었던 산왕전으로 나왔고, 그리고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왜 송태섭이 주인공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송태섭의 이야기,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의 서사라든지 혹은 그의 내면, 심리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후에 북상고 3학년 주장이 되는 걸 보면 송태섭을 돈의 최고 선수로 키우려고 하는 작가의 의도가 보이는데, 송태섭이라고 하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작은 신장, 그리고 작은 신장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외에는 별로 보여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농구 센스라든지 혹은 뭐 자신의 무기를 만들어가는, 아직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이번 작품에서 보여줘서 슬램덩크에 목말랐던 이 사람들에게 좀 새로움을 줄 수 있는 선택이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사실 송태섭을 말했을 때 했습니다. 그래, 맞아. 누군가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면 북산의 돌격대장이면서 그리고 경기 전체를 조율하는, 그래서 가장 시야가 넓잖아요. 누구보다도 시야가 넓기 때문에 작가가 워낙 또 농구를 좋아하고 하니까 그래서 집어넣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길래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 작품은 제가 보고 오자마자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